자, 문제 1번.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전표 출력 기본 양식은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전표 검색해 주시면 전표 출력 기본 양식이 나옵니다. 3번 사용하고 있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양식. 자, 문제 2번. 다음 중 거래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실무 문제긴 하지만 이론에 가깝습니다. 프로그램을 볼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 2, 3번 보기는 맞는 말이고, 4번 카드사에서 구매 대금의 결제를 위해 교부받은 신용카드가 아니고 매출 매입 거래를 위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당사는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차량 비용 전표 입력 시 관리 항목 차량 번호를 등록하고자 한다. 다음 중 전표 입력 시 차량 번호를 등록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자, 그러면은 이거는 계정 과목 등록에 들어가서 저 계정 과목들을 살펴볼게요. 판관비. 자, 여비교통비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차량 번호가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입력할 수 있겠네요. 자, 81800 감가상각비. 차량 번호가 없네요. 감가상각비에는. 그쵸? 일단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보험료 볼게요. 82100 보험료. 차량 번호 있죠? 82200 차량 유지비. 차량 번호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4번. 2019년 6월에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관비 계정 과목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2019년 6월에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금 출납장. 기표 기간은 6월. 자, 여기서 볼 수 있겠네요. 판관비 계정 과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4개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제일 많이 나간 건 접대비네요.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당사는 거래처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지역별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래처를 지역별로 분류한다네요.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 볼게요. 규정별 외상매입금. 기표 기간은 2019년 6월 30일이네요. 이렇게 검색하면은 지역별로 나오지가, 여기 나오네요. 지역별로.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주면 되겠네요. 기타 2200만원. 기타 하나 2200만원. 맞고요. 성북구 682만 3천원. 성북구 두 개네요. 이 두 개를 합치면 682만 3천원 맞네요. 자, 관악구 7800만원. 관악구 7800만원 맞네요. 그죠? 정답은 4번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뭐 강남구 금액을 다 한번 합쳐볼까요? 7466500 플러스 5500 000
플러스 7310000 8,747만 5천원이네요. 정답을 보면 같은 줄 알았는데 여기 두 개가 바뀌어있죠.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문제 6번. 당사는 제품 판매 거래에 대해 전표 입력 시 사원 관리 항목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다음 중 영업사원별 판매 실적을 집계하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장부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영업사원별 판매 실적을 집계하려고 해요. 이럴 때 가장 적합한 장부는 관리 항목 원장입니다. 실무에서 조회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이번 회차는. 왜 관리 항목 원장이냐면 관리 항목 원장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관리 항목에서 보시면 사원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원별로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계정 뭐 접대비 같은 걸로 한번 나올라나? 이게 지금 이렇게 조회하라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조회가 따로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리 항목을 사원으로 설정해주고 해당 계정을 조회하면은 사원별로 조회가 쭉 됩니다. 현금? 아이고, 멈춰. 네, 잘 보셨죠? 문제 7번. 당사는 2019년 1월 말 결산을 하려고 한다. 다음 보기에 기말 정리사항 입력 후 2019년 1월 말 결산 시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1월 말 결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서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줄게요. 2019년 1월. 자, 기말 재고는 상품이 4억이 있네요. 4억을 입력해 주시고 고전자산 등록의 자료를 반영해달라고 해요. 우측 상단의 감가상각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2019년 1월 말 결산 시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당기 순이익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음수로 나오게 되면 당기 손실로 나옵니다. 2079만 6,976원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당사는 2019년 1월 말 결산 시 받을 어음에 대해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받을 어음에 대해서 2%의 대손 충당금이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재무상태표 2019년 1월 말 결산이니까 1월로 잡아주시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 2%죠. 그러면은 400만원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대손 충당금이 150만원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 250만원만큼 새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계가 2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9번. 다음 보기에 고정자산 취득 내역을 등록하고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고정자산 취득 내용을 등록하러 갑시다. 고정자산 관리, 고정자산 등록. 자산은 비품이었죠. 비품을 새로 등록해 봅시다. 자산명은 전화기래요.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어차피 값만 보면 되니까. 취득일은 2019년 4월 5일. 이건 틀리면 안 되겠죠. 감가상각비 계산해야 되니까. 취득금액 50만원.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 내역 연수는 5년이다. 그리고 요 하단에 경비 구분도 있어요.
경비는 500번대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일반 승강비가 나오게 됩니다. 16만 9,125원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당사의 2019년 12월 말 기간 비용 결산 시 재무제표에 계상될 선급 비용은 얼마인가? 기간 비용 현황으로 들어가 줄게요. 2019년 12월 말 결산을 얘기하니까 2019년 12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냥 다 해줄게요. 선급 비용.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재무제표에 계상될 선급 비용이니까 다음 기에 넘어갈 선급 비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잔액을 봐주시면 됩니다. 123만 7,860원. 이거 계산기로 더해둘게요. 123만 7,860원 더하기 여기에서 2020년 1월 거를 잔액을 봐주시면 되겠지요. 20 플러스 2062885 330만 745원이 나왔네요. 근데 왜 정답이 없죠? (2019년 12월) 걸로 한번 해볼게요. 2486 376 더하기 1491 936. 자, 이러면 정답이 나오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12월자를 봐주시면 돼요.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기간 비용 현황에 들어오셔서 기표일자를 2019년 전체로 잡아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2019년 12월 말 기간 비용 결산 시 재무제표에 계상될 선급 비용이니까 2019년 12월 말에 남아있는 잔액을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잔액을 두 개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다음 보기에 거래 내역을 입력한 다음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재경부에 집행된 전체 예산 집행률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전표에 입력을 해줘야겠죠. 전표 입력에 들어갑니다. 2019년 6월 11일. 자, 여기 넘버는 그냥 0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품위 내역은 재경부 회식을 했으니까 그냥 판매비, 관리비, 복리 후생비로 쓸게요. 밑에 있네요. 복리 후생비. 유형은 매입으로 해주시고 밑에 분계를 하도록 되게 됩니다. 구분.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차변 대변을 이용해서 할게요. 차변 복리 후생비 800번대. 거래처는 한국식당이네요. 이거 문제를 풀었었던 기억이 나지? 자, 금액은 50만원. 자, 증빙은 저희가 지금 신한카드, 법인카드로 매입을 했죠. 그러면은 이 법인카드 8번을 입력해 줍니다. 대변은 미지급 비용이겠죠.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서 재경부 회식을 했다고 하니까 사용 부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 부서를 재경부. 그러면 이렇게 예산 통지 항목이 떠요.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완벽하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전표를 ESC 눌러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저장하시겠습니까가 나옵니다.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산이 잘 등록되었나면 보러 갑시다. 예산 집행률은 얼마인가 하고 묻고 있으니까 예산 실적 현황에 들어가 주실게요. 조회 기간 2019년 6월이네요. 집행 방식 승인 집행 검색해 주시면, 자, 전체 집행률 82%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 하단에 있는 83%는 다른 거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이 82%를 봐주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 82%. 자, 문제 12번. 2019년 3월 31일 현재 계정 구분별 가용자금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가용자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금관리, 자금 현황에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맞을라나? 2019년 3월 31일. 자, 매화예금은 3,300만원이 있고 현금은 네, 잘 나왔네요. 여기로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우측에 당일 말 자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랑 비교해 주시면 외화 예금만 다르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화 예금 3,600만원인데 3,300으로 나와 있고요. 현금이랑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은 다 맞는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약간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냥 자금이라는 말 하나만 보고 들어왔더니 잘 들어왔네요. 자, 문제 13번. 당사는 2019년 5월에 자금 수지 계획을 세우려 한다. 다음 중 5월에 수입 및 지출 예정 자금 과목이 아닌 것은, 자금 수지 계획을 세우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에 들어가 줍니다. 계획 연월 2019년 5월. 우측 상단에 자금 반영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5월에 수입 및 지출 예정 자금 과목이 아닌 것은 인건비 있죠. 제세 공과금 없네요. 정답 2번이겠네요. 받으러 온 추심 사무실 임차료, 받으러 온 추심 사무실 임차료 있죠.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당사는 지출 증빙을 관리하기 위해 전표 입력 시 증빙을 입력하고 있다. 2019년 1년간 각 증빙별 합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출 증빙에 관한 메뉴로 들어가 줄게요.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 이렇게 문제에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에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에 다 써져 있어요. 2019년 1년간이네요. 그쵸? 바로 검색을 해줍니다. 보시면 신용카드 개인은 아예 없네요. 그쵸? 정답 4번이네요. 자, 계산서 볼게요. 계산서 25만원, 현금 영수증 50만원,
현금 영수증 50만원, 세금 계산서 6억 4,373만원, 세금 계산서. 이게 왜 달라요? 아, 여기 요 최하단을 봐야겠네요. 여기를 봐주시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소개가 아니고 대타제도표랑 손익계산서 합친 요 하단 합계를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15번.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 이 문제가 끝에 있네요. 자, 이거는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여기 봐주시면 추가 등록서. 음흠. 자, 여기서 보지 마시고 이 문제는 사업장 등록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송파구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우측 상단에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아무것도 없으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겁니다. 이거 1회차인가 2회차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 같아요. 실무 시작하고 나서. 자, 1번이 맞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나 총괄납부였으면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었어야 해요. 문제가 그때랑 완전 똑같은 것 같은데 문제를 잘못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아주 똑같은 문제도 나오네요, 시험에. 어, 이거 설명은 예전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7번.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매출분에 포함된 예정신고 누락분의 거래처는 어디인가? 라고 합니다. 자, 메인 매출장에 들어와 줍니다. 메인 매출장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신고서 기준으로 들어가 줍니다. 신고서 기준에서 2019년 2기 확정으로 맞춰주시고 출력 구분에서 매출로 바꿔줍니다. 매출분에 포함된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요. 매출로 바꿔주고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예정신고 누락분 조회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조회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동 테크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18번. 다음 보기의 거래 내역을 입력한 다음 2019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면세 상품을 2천만 원에 팔았네요. 면세로. 자, 그러면은 우선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1기 확정이니까 2019년도 04월부터 2019년도 06월까지 불러오기. 자, 근데 우리가 면세를 팔면 부가세 예수금이 따로 생기지가 않죠. 여기에 면세를 저희가 입력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신고 땡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여기 있는 이 세액이 정답이 될 거예요. 정답은 2번이겠네요. 그쵸? 여기서도 정답 2번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전표를. 전표 입력 2019년 5월 30일. 자, 5월 30일
품위 내역 면세 상품을 팔았으니까 뭐 상품 판매겠네요. 매출 면세 매출 음 매출 부가세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거래처 나라상사 매출 전표 세무구분 면세 매출이죠. 신고 기준일은 건들지 마시고. 자, 전자계산서 여부 1. 공급가액 2천만원. 자, 이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자, 이렇게까지 붕괴를 하고 저장하고 나가주시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조회를 다시 해줍니다. 불러오기. 그래도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측 상단에서 과세 표준을 눌러보면은 면세로 입력했던 게 나와 있어요. 4천만원. 저희가 입력한 건 제대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17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복기 한번 다시 할게요. 문제 17번. 2019년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매출분에 포함된 예정신고 누락분의 거래처는 어디인가? 예정신고 누락분의 거래처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메인 매출장에 들어오셔서 신고서 기준 그리고 해당 기간에 들어간 후에 조회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조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저도 일규쌤도 처음 보는 문제라 조금 당황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세무 구분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에 반영되는 세무 구분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조회에서 될 문제가 아니네요. 자, 의제매입세액은 내가 면세로 사서 과세로 팔 때 그 재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요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 원재료들, 양배추 이런 거는 제가 면세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공을 해서 요리로서 과세 물품으로 팔아요. 이럴 때 제가 산 면세 품목들에 대한 세액, 그게 의제 매입 세액이거든요. 그래서 면세 매입, 그리고 비읍, 의제 매입 세액 등 이거 두 개가 되겠네요. 1번. 과세 매입은 그 자체로 이제 그냥 과세기 때문에 의제 매입 세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뭐 영세나 수입 이런 애들은 이제 수출 쪽 관련된 애들이죠. 전혀 다른 겁니다. 매입 불공도 얘는 애초에 불공제니까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건 면세 매입과 이 의제 매입 세액 등이 포함이 됩니다. 내가 면세 품목을 사서 가공을 해서 다시 되팔 때 뭐 그런 상의 이유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 20번 2019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는 게 아니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들어가 주실게요. 자, 여기가 다 고정자산이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 2기 예정이니까 2019년 07월 2019년 09월까지 검색해 주시면 250만원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응, 응, 응.